자, 여태까지는 이제 그 하나의 파티션 속에 이제 논리적인 파일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찾아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뭐 파일 컨트롤 블락이 어떻다 뭐 등등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디스크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읽어내거나 하는 작업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작업은 블록 단위입니다. 한 블록 단위로 읽기 쓰기를 하는 걸로 처리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디스크에 대해서 한 블록 단위로 읽기나 쓰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디스크 스케줄링을 하자. 그럼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들에 대한 스케줄링은 CPU라고 하는 그 자원을 어느 순서로 실행할 거냐에 대한 거였고, 디스크 스케줄링은 디스크에 대해서 읽기나 쓰기를 요청한 것들이 쫙 쌓여 있으면 이것을 좀 순서를 좀 바꾸게 되면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물리적인 디스크는 뭐 잘 알다시피 말 그대로 이렇게 디스크들이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는 딱딱한 디스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뭐 알루미늄 이런 걸로 된 원판에다가, 딱딱한 원판에다가 자석 물질을 쫙 이렇게 얇게 씌워놓은 것이 다입니다. 플라피 디스크는 지금 안 쓰지만 이게 플렉시블하다는 얘기죠. 휘청휘청한다는 얘기죠. 그런 플라피 디스크인 것이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 때는 어쨌든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물은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원판이 있고요. 원판이 뭐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장에서는 그 얇은 원판에다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 자석 물질을 쫙 아주 균질하게 덮어 씌우면 그게 디스크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통째배기로 이제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획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동식문상으로 이제 구획 정리를 하죠. 그래서 한 구획과 구획 사이에는 특수한 패턴을 넣습니다. 일제로 패턴으로. 그래서 그 한 구간 단위로 이렇게 그 구별할 수 있는 그 구간 사이사이에를 이제 구간을 표시하는 패턴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한 구간이 섹터라고 합니다. 섹터. 여기서 섹터란 말이 있죠. 여기 섹터. 여기서 이 한 구간이 한 섹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512바이트. 옛날부터 그래서 왔어요. 옛날에 디스크 용량이 작을 때부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512바이트 너무 작으니까 비록 한 섹터가 512바이트지만 이것을 한 뭐 2개씩 또는 4개씩 묶어서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디스크에 대해서는 이 섹터 단위로 구별하게 되겠고, 어떤 특정 섹터에다가 값을 기록하거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판 여러 개 있다고 보면 각 원판 표면 앞뒷면에 다 이제 그 읽기나 쓰기를 할 수 있는 헤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석 물질에 대해서 N극, S극 방향을 가지고 일제로 읽어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제로 라이트 하게 되면 자석 물질에 대한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N극, S극 방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헤드가 각 표면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섹터에 대해서 읽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 표면마다 있는 이 헤더들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에 그냥 딱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헤더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러면 그 바깥으로부터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에 읽을 수 있는 것은 각 헤더마다 요놈도 되고 요놈도 되고 요놈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 헤드를 이용한다고 하면 요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읽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걸 읽으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디스크가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디스크 헤드 밑을 휙 지나갈 때 그 신호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읽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의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제 디스크 드라이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 그 속에는 이렇게 그 디스크가 이렇게 16개 있다고 하게 되면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특정한 위치에 갔을 때에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디스크 표면 앞뒤 해가지고 6개가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 그 중에 이걸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이걸 쓰겠다고 하면 이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하면 마치 이렇게 실린더처럼 보이죠. 이걸 실린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링만 찾아낸 것을 이것을 트랙이라 그러고요. 그 속에 섹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트랙에는 여러 개의 섹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트랙들이 중앙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연결하면 가상적인 실린더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실린더라 그러는 것이고, 그런 실린더들이 제일 안쪽부터 쭉 해서 바깥쪽까지 다 합치게 되면 전체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용량은 전체 실린더 개수가 몇 개냐, 즉 이 액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헤드가 몇 단계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이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몇 개냐, 이게 실린더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린더당 트랙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은 디스크가 개수가 몇 개냐 하는 얘기가 똑같죠. 그죠? 한 실린더당 트랙 개수는 이 디스크 장수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앞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트랙당 섹터 수는 또 이걸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눴느냐. 그리고 한 섹터의 크기는 전통적으로 512바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크 용량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그랬지만 실제로는 보면 이 액추에이터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모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놈이 안쪽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각 표면마다 앞뒤에 헤드가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 디스크 자체는 회전하고 있게 되겠고, 자, 우선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섹터를 읽어내려고 하면 우선은 이 헤드가 원하는 실린더까지 이동해야 되겠죠. 원하는 실린더까지 이동하는 작업이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게 소위 말해서 탐색 시간, 시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떤 실린더 속에서 어떤 트랙이냐 하는 것은 이 표면마다 앞뒤로 헤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헤드에서 나오는 신호를 쓸 거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도중에 해당하는 헤드 밑을 지나갈 때 그 섹터를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를 읽어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드가 원하는 실린더까지 쭉 이동하는 데 걸리는 타임, 시크 타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실린더 속에 있는 어떤 트랙을 선택하는 데는 시간이 안 들어가죠.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문제니까. 다음에 그 트랙 내에서 어떤 섹터냐는 것은 회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회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섹터가 헤드면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회전 지연 시간, 이 합이 디스크 읽기에 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쓰기도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하드 디스크는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실린더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실린더당 트랙 개수가 몇 개냐, 트랙당 섹터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실제 운영 체제에서는 그것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귀찮다. 단순히 그냥 블록 번호로 기록을 하자. 우리 여태까지 우리는 파일 시스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블록 번호로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블록 번호가 0번부터 쭉 있는 거다. 그러면 특정 블록 번호를 구체적인 디스크의 어느 실린더, 어느 트랙, 어느 섹터인지를 이렇게 환산하는 함수를 반영하면 되는 거죠. 비교적 간단하게 환산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블록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한 블록의 크기를 1kB로 하겠다. 그러면 블록당 섹터 2개씩 쓰겠다는 얘기죠. 한 블록의 크기를 4kB로 하겠다. 그럼 한 블록당 섹터를 8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록 개수에다가 블록당 섹터 개수, 그 다음에 섹터당 바이트 수. 이것이 이제 전체 그 논리적인 디스크로 보면 그것이 크게 되는 것이고, 물리적인 디스크로 보게 되면 실린더 개수 곱하기 실린더당 트랙 수 곱하기 트랙당 섹터 수 곱하기 섹터당 바이트 수의 곱이 될 겁니다. 사실상 두 개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운영 체제에서는 파일마다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블록 번호를 가지고 기록하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실린더 번호, 트랙 번호, 섹터 번호는
적절하게 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 계산하는 공식은 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어쨌든 논리적인 블록 번호가 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실린더 번호, 트랙 번호, 섹터 번호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건 뭐 복잡한 산식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누기는 몫이 되겠고 이건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일 읽기나 쓰기를 요청하게 되면 옵셋이 있습니다. 그 옵셋으로부터 디스크 상에 어느 블록이냐 하는 정보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옵셋은 블록 단위로 몇 개의 블록이냐라는 것이 이제 필요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블록 크기를 나눈 몫이 몇 번째 거냐라는 번호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그 번호를 가지고 파일 컨트롤 블록의 블록 번호를 가지고 실제 이 n번째 놈은 실제 디스크 상에 몇 번째 블록이냐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겠고, 이 블록 번호로부터 이러한 산식에 의해 가지고 디스크 상의 실린더, 트랙, 섹터 번호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이 정보를 가지고 명령을 보내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특정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기나 쓰기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파일 오픈 테이블로 보면 이 파일에서 몇 번째 옵셋부터 읽기 쓰기를 할 건지에 대한 옵셋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로부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파일의 몇 번째 블록에 지금 내가 읽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지 그 번호가 나올 겁니다. 이 파일의 몇 번째 거, 이 파일의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할 때 이 몇 번째, 그 몇 번째 번호가 나오면 파일 컨트롤 블록을 통해 가지고 그 번호로부터 실제 이제 디스크 상의 데이터 블록을 번호를 알아내게 되겠고, 그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 인덱스 할당 방식을 쓴다고 하게 되면 옵셋에다가 블록 사이즈를 나눈 몫이 몇 번째 거냐는 번호가 되겠고, 그 배열상에 해당하는 번째 걸 읽어내면 디스크 상에 몇 번 블록이냐 하는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이 한 개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눴다고 치게 되면 어느 파티션에 따라 가지고 실제 디스크 위치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블록 번호로부터 파티션별 시작 블록 번호를 더 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파티션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장치의 제일 앞에 부분을 뺀다고 하면 첫 번째 파티션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1을 대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티션 같으면 앞에 파티션 크기만큼을 무조건 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 번호는 해당하는 파티션 내에서 어느 몇 번째 거냐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디스크 전체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파티션 시작 그 블록 번호를 더 더해주게 되면 이제 실제 디스크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게 이제 논리적인 블록 번호가 될 겁니다. 그거로부터 적절한 산식에 의해 가지고 실린더 번호, 트랙 번호, 섹터 번호를 우리가 환산하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디스크 컨트롤러에게는 이 번호를 가지고 명령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가 있으면 그 CPU에서는 이제 어떤 파일에 대한 읽기 요청을 하게 되면 프로세서가, 그러면 이제 이 운영 체제는 어쨌든 이 메모리에 있던 명령을 읽어서 이걸 실행하게 될 텐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 리드나 디스크 라이트를 요청했어요. 아까 파일 시스템에 대한 처리를 다 끝내고 그거에 의해서 디스크의 특정 블록을 읽기를 해야 되겠다, 특정 블록을 쓰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그 블록에 대한 읽기 쓰기 명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느 실린더, 어느 트랙, 어느 섹터 번호가 결정이 되면 디스크 컨트롤러에게는 어느 실린더, 어느 트랙, 어느 섹터에서부터 연속된 몇 개의 섹터를 읽으라 쓰라 라는 동작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에는 메모리 주소는 어디다 라는 걸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일에 대해서 읽기를 요청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메모리 주소는
이 프로세스 또는 커널 영역의 메모리 주소가 기록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동작은 읽게 될 테고, 실린더 트랙 섹터 번호는 환산해서 나올 테고, 섹터 개수는 블록 크기만큼, 예를 들어서 4KB 블록을 쓴다 그러면 무조건 8이 되겠죠. 8섹터를. 1KB 블록을 쓴다고 하면 무조건 2가 되겠죠. 연속된 2개 섹터를. 그리고 이게 이런 정보를 줘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이 디스크가 현재 어떤 상태냐는 상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수치를 읽어내면 이 디스크가 지금 동작 중에 있는지, 쉬고 있는지, 오류 상태인지 등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이 명령을 보내는 부분은 이 각각 하나하나가 별도의 그 메모리 맵 상에 별도의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주소에다가 쓰기를 하면 그것이 이 디스크 컨트롤러의 정보에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읽기를 하면 그 내용을 읽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읽기 명령을 보내게 되면 그럼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읽기 작업을 하게 될 테고, 읽기 작업을 하면서 실제 디스크로부터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이만큼을 읽어오면서 계속 그것을 그 주소에 기록되어 있는 메모리에다가 계속 채우는 겁니다. 채워서 한 블록 읽기가 끝나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CPU는 그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지금 읽기 작업이 끝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즉 읽기를 요청한 프로세스를 레디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런 명령어 자체가 즉각 끝내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요청한 것들이 막 계속 쌓일 수가 있습니다. P1이 읽기 요청을 했는데 끝나기 전에 P2로 넘어갔는데 또 P2가 실행하면서 또 읽기를 하고 또 P3로 넘어갔는데 또 읽기를 하고 하게 되면 읽기 작업이 계속 연달아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앞에 것이 끝나면 또 다음에 또 추가로 처리할 게 있는지를 보고 추가로 처리할 게 있으면 다시 또 그 다음 명령을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그 시간 순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쪽은 이제 CPU가 하는 일이고 이쪽은 디스크 컨트롤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CPU가 하는 일은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거나 운영체제 부분을 실행하거나 어딘가를 실행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 A가 CPU가 프로세스 A를 실행을 하다가 프로세스 A가 파일 읽기 요청을 했어요. 그럼 시스템 콜에 의해 가지고 OS로 들어올 테고 OS의 그 파일 시스템 영역 부분을 보면 어쨌든 디스크 블록 번호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크 컨트롤러가 이놈이 지금 놀고 있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하고 있나를 따져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현재 요청된 정보를 어떻게 등록만 해놓고 다음에 하도록 남겨놓고요. 만약에 이놈이 놀고 있으면 명령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쉬고 있다고 치고 명령을 전달을 하고 그러고 지금 요청한 그 프로세스 A를 이제 디스크 Q에다 등록해놓고 그리고 스케줄링을 하고 문 매킹을 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다른 프로세스 실행하게 되겠죠. 그 동안에 디스크 컨트롤러는 뭔가 열심히 이제 읽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B가 실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읽기가 만약에 완료가 됐다고 치면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하고 그러면 CPU 쪽에서는 이 프로세서 B를 실행하다가 디스크로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니까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다시 OS로 들어와서 디스크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는 지금 이제 대기 그 디스크 Q에 들어있던 것이 뭔지를 보고 그래서 지금 막 끝난 작업이 프로세서 A가 조사한 거로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A를 레디 상태로 바꾼 다음에 레디 큐에 등록을 하고 디스크 큐에서는 빼야 되는 거죠. 디스크 큐에서는 빼고 그놈을 레디로 바꿔가지고 레디 큐에 등록을 해주고 만약에 큐에도 다음 작업이 또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다시 또 그 다음 작업 명령에 대한 것을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하게 되겠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서 B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A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A가 선택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A를 또 실행을 계속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기 요청이나 쓰기 요청이 오게 되면 만약에 디스크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디스크 큐에다 계속 또 상태를 계속 리스트를 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앞에 게 끝나면 디스크 큐에서 다음에 또 등록이 되어 있나 보고 다음 걸 위한 명령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디스크 큐에서 다음 작업을 선택할 때 어떤 순서를 선택할 거냐. 이게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입니다. 디스크 큐에 여러 개가 밀려 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은 결국은 이제 디스크 입출력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프로세서들이 막 실행하면서 읽기 쓰기를 막 요청하게 되면 이것이 제때 처리가 안 되면 쌓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필요하다면 순서를 좀 바꿔보자. 목적은 전체를 좀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큐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대기 상태에 들어있다고 하게 되면 좀 순서를 바꿔보자.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디스크 입출력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실제 그 어느 부분이 시간이 걸리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하는 섹터까지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액세스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섹터를 찾았으면 그때부터 읽기나 쓰기를 위해서 소모되는 전송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뭐 512바이트가 됐건 1KB 됐건 간에. 또 이 접근 시간이라는 좀 더 세분화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시크 타임, 헤드가 원하는 실린더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회전을 하면서 해당하는 섹터가 헤드 밑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여기 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 디스크를 예를 들었는데 실제 용량이 400기가짜리고 하면 7200rpm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분에 7200회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7200 리볼루션 퍼 미니트, 분당 몇 분 리볼루션을 하냐, 몇 분 회전을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1분에 7200번을 도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막 헤드가 막 왔는데 실제 내가 원하는 섹터가 막 지나가 버려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운이 좋으면 헤드가 딱 해당하는 실린더까지 오자마자 섹터가 그 앞을 막 지나가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한 반 바퀴 정도가 평균일 거다는 얘기죠. 그게 한 4.1ms 정도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크 타임, 요 헤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원하는 실린더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 역시도 현재 헤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위치로부터 지금 찾고자 하는 실린더가 바로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정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헤드가 이렇게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시크 타임인데, 그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반 정도, 전체 디스크 표면상에서 한 반 정도 이동하는 것이 아마 평균이지 않겠냐. 어쨌든 그게 한 8mm, 한 9mm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는 뭐 초당 100MB를 보내는 거니까 1KB 블록을 보내는데 대강 한 10ms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평균으로만 보게 되면 우선 시크 타임 9ms, 그 다음에 로테이션 딜레이 한 4ms, 그 다음에 1KB 전송에 10ms 하면 대략 한 23ms 정도 걸리는 거죠. 1KB를 읽어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23ms 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디스크마다에 대한 용량을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시크 타임을 줄이거나 로테이셔널 딜레이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전송 시간은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송에 걸리는 시간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둘 다가 이제 대상이 되겠는데, 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선
이 시크 타임은 결국은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실린더 위치까지 이동해 가야 되는데 어떤 헤드가 위치로부터 지금 요청한 것이 반대쪽에 가서는 반대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 순서를 바꿔서 지금 위치로부터 지나가다가 처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 다시 돌아와야 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시크 타임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헤드가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회전 지연 시간은 결국은 이제 이 헤드가 딱 원하는 위치에 오는 시점에 마침이도 그것이 딱 헤드 위치를 지나가는 시간을 딱 잘 예측을 해야 되겠죠. 싹 이동해 갈 때에 지금 어디쯤 회전하고 있으니까 딱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딱 전철역에 가자마자 전철이 탁 오면 좋겠지, 그죠? 근데 그거는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위치까지 회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추적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좀 간단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전 지연 시간을 일단은 그냥 잊어버리고 탐색 시간, 시크 타임만 좀 줄여보자.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어쨌든 시크 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보면 전송 속도는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시크 타임하고 회전 지연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만도 좀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린더 번호입니다. 실린더 번호가 제일 안쪽 실린더부터 제일 바깥쪽 실린더까지 있다고 치게 되면 현재 위치가 여기 있는데 다음 읽을 때가 여기고 그다음 여기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헤드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축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간다고 보면 이거를 이대로 할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게 되면 같은 것들 다 처리하면서도 훨씬 더 거리가 짧죠.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